왜?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셔츠를 입고 그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옷에 셔츠가 떨려 있는 거예요? 아, 옷이 셔츠야. 따로 있어. 아, 아, 내가 개 귀찮아서 맞춰놔, 그냥. 이 옷에는 이거, 그냥 이거. 이렇게 맞춰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걸어놓고 그냥 그대로 입어. 그것도 다른 거 입기 귀찮아서. 보자, 오늘 그 미분계수하고 더함수를 잠깐 볼 건데, 기억나냐? 우리가 이제 미분법에서는 여기서는 아주 가볍게 보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하잖아. 용어들을 다시 한 번만 되새겨봐. 평균 변화율이 있는데 그 평균 변화율은 당연히 두 점 사이에,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 기울기잖아. 두 점 사이에 우리가 기울기고, 얘가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b-a분의 fb,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다 기억나지? 그리고 이때 요 b-a를 델타 x라고 하게 되면 b는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델타 x가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델타 x분의 f에 a 더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이게 평균 변화율의 종이고, 뭐 이렇게 그냥 말하면 됩니다. 됐죠? 이게 우리가 다시 이제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로 가야 되죠. 순간 변화율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미분계수라 하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나지. 그리고 그게 이제 기호로 f 프라임 a가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가 저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에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야 라고 하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쓰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너무 안 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걸 너무 안 봐, 우리가. 그래서 저게 미분계수 정의인지도 기억도 못 해.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할 줄 아니까.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서 다항함수의 미분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얘를 건너뛰어버린단 말이야. 얘를 통째로. 여기를 통째로 건너뛰어버리고 맨날 하는 게 뭐밖에 안 해. 다항함수의 미분법만 한다고.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뭘 하는 거야? 이거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의 xn-1제곱, 이것밖에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얘를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순간 변화율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도함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는 너희들이 그래도 곱미분은 다 할 줄 알지? 그래서 fx하고 gx를 미분하는 건 할 줄 압니다. 이거 꼭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쓰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지? 합성함수 미분법은 꼭 해야 돼. 합성함수 미분법은 꼭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죠. 그래서 f에 뭐가 돼 있어? gx가 있으면 얘를 미분하여라 라고 하면 f 프라임 gx가 되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가 돼서 우리가 속미분을 한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기억하면 뭐 합성함수 미분법은 생각보다 로피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로피탈의 정리를 쓸 거면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이 속미분을 알아야만이 저런 녀석들의 값들을 미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내가 로피탈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피탈 정리가 뭐야? 로피탈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누구? f의 x분의 gx가 0분의 0꼴이면 그 녀석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애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각각을 미분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지. 이게 로피탈 정리.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원래의 극한값, 본래의 극한값이 0분의 0꼴이야. 그럼 0분의 0꼴을, 너희들이 0분의 0꼴을 해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0분의 0꼴 해지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0분의 0꼴이 안 되게끔 하려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두 번째가 뭘 쓸 수 있어?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0분의 0꼴 쓰는데 로피탈 정리할 때 생각보다 그 음함수란다. 그 속미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많단 말이야. 합성함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 안에 x 빼고 나머지가 있으면 다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야? fx가 있는데 x 빼고 나머지 다 x 플러스 2도 합성함수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f 프라임 x 더하기 2하고 얘를 속미분하면 곱하기 1이어서 똑같은 것 뿐이야. 알았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그 속미분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당연히 다시 2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로피탈 정리가 좀 수월하게 쓰여요. 안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못하면 로피탈 정리를 사실 잘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일단은 미분계수와 더함수에서는 괜찮죠? 네, 뒤에 뭐 최대 최소 그건 연속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더라? 롤의 정리. 야, 롤의 정리가 뭔지 알아? 우리가 정리를 몇 개 안 배우는데 롤의 정리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 그냥 그 유형에서 롤의 정리는 생각해도 되지. 롤의 정리하고 평값 정리. 그래서 그거는 저쪽 유형에서 다시 한 번만 살펴봅시다. 와씨, 뭐지? 야, 뭘 먹고 소리를 지르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자, 여기 보시죠. 평균 변화율가 미분계수정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23년도 5번인데 엄청 쉬운 거죠. 그래서 x가 1에서부터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저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f 프라임 이거 뭐냐 근데? 뭐야 이거? fx에서 이거 어떻게 푸냐? 5번이다 5번. 우리 5번 틀리겠네 잘못하면. 4월이니까 교육청이구나. 와씨. 네. 어떻게 풀죠? 1에서부터 1 플러스 h까지 변한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이라 할까요? 이렇게 되죠? 1에서부터 1 플러스 h까지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뭐가 되냐면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이야. 알았죠? 이 녀석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h의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3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거? 여기서 나한테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쵸? h를 0으로 보내면 걔가 어떻게 적히냐면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1이라고 적히는데 얘의 정의가 f'1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옆에도 적어야죠. 어차피 등식 똑같으니까 2h 플러스 3이 되고 결국은 3이 된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극한을 0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와 더함수인데 잘 봐봐. 너희들이 이거 다 아는지는 봐. 안 되면 로피탈 쓰면 되는데 1번 아는지 봐. 알면 넘어가도 돼. 2번 m 빼기 n 알고 계시죠? 이거 그냥 공식으로 외워도 됩니다. 우리 내신 기간에 엄청 많이 외웠죠. m 빼기 n 2번 알고 계시죠? 3번
3번은 좀 기억해놔. 3번은 살짝 체크해 놓고, 이게 쉬운 건데 저 모양 나왔는데 가끔 뭔지 모를 때가 있지. 가끔 뭔지 모를 때가 있으니까 3번은 살짝 체크해 놓고 내가 저걸 알아야 돼 라는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되는데, 밑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n분의 1을 h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h는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식이 바뀌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h가 0으로 가니까 저 n이니까 h분의 f에 얼마가 되냐면 a 더하기 k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를 저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괜찮고, 모르겠으면 어떻게든지 외우시든지 아니면 변형되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간만에 보면 잊어버려요. 물론 내신 때도 했습니다. 근데 간만에 보면 이제 잊어버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모르면 좀 그렇잖아. 수능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4번은 쉽죠? 네, 그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이런 형태 나오면 잘 못합니다. 100% 잘 못합니다. 나도 잘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모양이 어느 게 훨씬 더 익숙하냐면 이 모양이 훨씬 더 익숙해. H로 가는 게 훨씬 더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오잖아. 대부분 그러면 우리 좀 잘 몰라. 이때 그냥 로피탈 써. 로피탈이 훨씬 보다 그 깔끔할 거야. 물론 아주 쉬운 건 눈에 보이겠죠. 아주 쉬운 건 눈에 보일 텐데, 예를 들면 1번이 나왔는데 못 풀면 좀 그렇잖아. 1번이 나오면 못 풀면 그렇잖아. 근데 2번하고 3번이 나오면 살짝 헷갈릴 수 있어. 2번하고 3번 살짝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식은 개념이 잘 보이는데 안 보이면 그냥 이건 로피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식은 로피탈이 있으면 엄청 좋은 식이야. 변형해서 다 만드는 것보다는. 아시겠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하면 금방 그냥 구해버립니다. 한 번만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 상태로 놓고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러가면 할만하냐? 저 할만하니? 막 할만하진 않죠. 이렇게 나오면 막 할만하지 않단 말이야. 물론 f의 1이 0이어가지고 f의 1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하면 되긴 해. 식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f의 1의 제곱을 빼고 f의 1을 더하더라도 어차피 f의 1은 0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야. 제곱하나 제곱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걸 떠올릴 거냐.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면 해설지는 아마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가 x-1로 돼 있고 마이너스를 앞에 나 뽑든지 뭐 어떻게 해놨겠지. 그리고 f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으면 되겠냐? f의 1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f의 1의 제곱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f의 1이 0이니까 신경 안 쓸 거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럼 더하기 다시 f의 1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f의 x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자고. 리미트 x가 1로 가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야. 분모 미분하면 마이너스 2지. 분자 미분하면 이거 이렇게 미분한다. EFX. 이거 그냥 바로 EFX 하고 속미분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EF 프라임 X. 끝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그냥 미분한 거야, 내가. 끝.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10이야. 저기다 1 대입하면 F1이 0이니까 나머지 F 프라임 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괜찮냐? 이렇게 로피탈을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나는 로피탈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식을 다 만들 자신이 없다 보니까 로피탈을 또 써봐야 써보지, 그것도 안 써보면 안 써지거든. 네, 쉬운 문제는 로피탈 써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미분 가능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미분 가능한 함수하고 연속에 대한 부분들은, 연속하면 미분 가능하냐? 그건 않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하냐? 네, 그건 맞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하다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니지. 그래서 그 정도만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미분 불가능한 것들 책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 근데 요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너희들이 읽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와 94년도 나도 안 본 거다. 야, 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거다. 자,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잠깐만요.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머릿속에 미분 가능할 때라는 문장이 나오잖아. 그럼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문장이 뭐야? 미분 가능하다? 그래, 미분 가능. 그렇지. 미분 가능하다 무조건 연속이 떠올라야 돼. 그냥 이거는 세팅으로 해놔. 왜냐면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걸 그냥 미분 가능 연속, 미분 가능 연속, 미분 가능 연속 이렇게 해놔야 조건이 나와. 조건이.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당연히 두 번째를 미분 계수로 해놔. 왜냐면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식을 만나면 이렇게 하거든. F'X 미분 바로 때리거든.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둘이 같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치? 근데 문자가 하나 더 있잖아, b가. 그러니까 항상 연속 미분계수. 이거는 뭐 수능이냐 내신이냐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그냥 마지막에 노파식으로 한 번만 더 언급하는 거야. 미분 가능해 연속해. 미분 가능해 연속해. 이렇게 우리가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는 무조건 연속 조건 쓸 거야. 이게 딱 되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미분 가능한 말이 나오면 바로 연속이야. 이렇게 쓴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은 안 할게요. 미분법 공식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에만 나옵니다. 알았죠? 미분법 공식은 세상에 제일 쉬운 것만 나옵니다. 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유형 7번. 곤미분 안에서는 3번만 보면 되지? 3번만. 아직도 이 곤미분 할 때 미분법 모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이게. 이 3번이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그래서 다항식이 안에 들어있고 n제곱 되어 있으면 미분하고 f'. 3번만 체크하시고 3번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꼭 체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는. 22번은 그냥 단순한 곤미분 문제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8번이죠. 여기는 이제 극한하고 미분법하고 연결된 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어차피 너희들이 G'1 구하라고 할 거니까 G'1 구하라고 할 거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조건을 먼저 찾으면 돼. 딱 나왔어. 조건 딱 봐. F의 1은 3이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F'1이 2야. 이게 타당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조건 두 개가. 극한값이 딱 나와 있어. 조건 무조건 두 개야. 그러니까 얘도 그냥 그렇게 세팅을 해놔야 돼. 0분의 0꼴에 어떤 극한값이 나왔어. 그럼 두 개야. 무조건. 뭐뭐 할 수 있냐? F의 함수값 할 수 있고 0분의 0꼴이니까. 두 번째 미분계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무조건 조건 두 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야 미정계수를 해결하거든. 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뭐 당연히 미분하면 되겠죠. 엄청 쉽습니다. 곤미분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3차 함수? 3차 함수 결정하는 것 좀 볼까요? 잠깐만. 이건 계속 나오는 거 알죠? 여기 자주 사용되는 함수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한 번만 읽어보시고요. 나 할 수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알았죠? 이제는 이건 정말 식은 야 이런 건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거든 보통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1번 FA, FB, FC가 같아. 는 K.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 그치? 는 K. 는 K. 이거는 지금 우리는 이 수능하고 할 때는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몇 가지의 어떤 공식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 이런 거 나오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게. 그래야 다음 거가 풀려. 는 K 이거.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잖아. FA-K는 0이 되고. 아, 밑에 나와 있어. FA-K, 아니, BK는 0이 되고. F의 C-K도 0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FX-K라고 하는 애가 누구? X-A를 인수로 갖고 X-B를 인수로 갖고 X-C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최고차인 계수가 있냐 없냐 이제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최고차인 계수가 있으면 써야 되고, 최고차인 계수가 1이면 저렇게 끝나는 그런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는 K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 식을 만들면 저걸 가지고 이제 미분하든지 뭐 하든지 합니다. 됐죠? 밑에 거는 조금 더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냐면 F 프라임 1이 F 프라임이잖아. 여기 0이죠? 이거 알고 있죠? F의 0이 A고, 뭐 3이고, F 프라임 0이 4이면 얘는 뭘 결정하는 거냐면 상수항을 결정하고, 얘는 1차항을 결정합니다. 알고 계시죠? F의 0이 3이고 FA가 만약에 F 프라임 0이 4이면 1차항하고 상수항이랑 바로바로 딱딱 결정되는 겁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를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조금입니다. 세 번째가. 바꿀까요? 얘를 세 번째로 써놓을까요? 제가 두 번째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얘죠. 지금 보니까 F의 A가 0이고 F 프라임 A가 0이다라는 말은,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가 뭘 가지고 있다? x-a의 제곱이라고 하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걸 바로 하는 것과 내가 한참 생각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FA가 0이야? 그럼 F 프라임 A가 0이야? 그렇지. 생각을 해봐. 미분했는데도 거기에 x-a가 있단 말이야.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0이 된단 말은, 미분했는데도 0이 된단 말은 최소 중근을 가져야 돼. 그래야 제곱을 해서 곱미분해서 내려도, 이게 곱미분해서 내려도 A가 안 사라져야 돼. 인수가 안 사라져야 되거든. 인수가 안 사라지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요런 정도. 기본입니다. 여기는, 야, 엄청 쉽네. 는 K인데, 미지수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줘가지고, 여기 뒤에 3을 준 겁니다. 는 3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네, 그 방금 말한 것 중에 첫 번째 식인데, 엄청 무난하죠? 이런 정도는. 그래서, fx 빼기 3이 얼마? x-1이고, x-2이고, x-3입니다. 근데 최고차인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를 결정하고 미분하여라, 이런 뜻이죠.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가죠. 보자. 그 다음에 fx하고 이제 f 프라임 x 관계식인데, 이게 가장 불편한 게 결론적으로는 뭐냐? 내가 개수 비교하는 게 가장 불편해. 결론적으로는 개수 비교하는 게 가장 불편해. 왜냐면 해서 개수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면 결국 개수 비교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유형식 포인트. 항등식이란 말이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하라는 소리거든. 개수 비교하거나 수치 대입. 뭔지 알지? 개수비는 개수끼리 비교하고 수치 대입은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제일 쉬운 거야. 그냥 이런 거야. 내가 이것도 이야기했지.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마도 차수 결정하는 게 제일 먼저일 거야. 왜냐하면 f의 -3이라고 해서 나는 fx가 필요하거든. 분명히 fx가 필요한데 다항함수래. 2차 함수도 아니고 3차 함수도 아니고 4차 함수도 아니고 명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다항함수다라고 되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함수의 차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미지수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야.
A, B, C인지. 그래서 2차면 A, B, C 3개고. 근데 최고차인 계수가 1이니까 B, C만 알면 돼. 2개만 알면 돼. 그럼 조건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몇 차식인지 모르면 조건이 몇 개 있는지 모르거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엄청 쉬우니까. 왜? 원래 함수하고 걔보다 차수 하나 낮은 걸 곱했더니 3차가 된다라는 말은 fx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차인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x 더하기 b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죠. 계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아닌가? 계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수치 대입할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체크하셔서 이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32번은 줬잖아. 2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줬다고. 32번은. 그러면 그냥 그 2차식 그대로 놓고 풀면 되는 거야. 내가 차수를 결정할 필요가 없지. 33번은 다항함수라고 돼 있잖아. 이러면 차수 결정해야 돼. 알았죠? 다항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러면 차수 결정을 해야 돼. 차수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여기는 2차인데. 그럼 얘가 2차겠죠. 그럼 얘가 1차가 되고 2차가 되니까 될 것 같아. 그쵸? (3차면) 3차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3차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아니 물론 니들이 먼저 2차를 해보겠지. 근데 오류가 만약에 혹시 생겨 2차 이상하다, 분명 2차라고 생각했는데 2차가 안 되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 3차일 때도 가능은 해.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물론 계수가 1이니까 안 될 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분하면 3x니까 3x 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3x의 세제곱 가능하잖아. 근데 여기가 3이 있으니까 3x의 세제곱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사라질 수 있어.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꼭 2차일지 3차일지 모를 수 있어. 근데 당연히 우리는 2차라고 생각하면서 풀겠지.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러다가 안 될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가 최고차인 계수가 1로 정의돼 버려가지고 이게 미지수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아. 2x의 제곱 바로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fx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기도 해야 되고, x의 세제곱이라고도 생각해 봐야 되고, fx가 뭐라고도 생각해야 돼? x의 제곱이라고도 생각해 봐야 돼. 어느 게 될지는 해봐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3차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차수를 먼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